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 예상 코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적성에서 못 푸는 문제를 어떻게 고르고 그 다음에 시간 분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적성 못 푸는 문제 고르기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만의 통계로 접근하라 라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팁은 아니죠. 왜냐면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 확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제 기준에서 걸러야 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제 기준에서 쉬운 문제를 말씀을 드려도 그것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어떤 그런 데이터 속에서 긴가민가 한 부분이 없이 확실하게 결정 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만의 통계를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한 가지 유형에 대한 표본을 최대한 10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금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소금물 문제를 문제집 가리지 않고 최소 10개 이상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한 번에 10개를 동일한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그게 적절하게 다른 문제들이랑 섞여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훨씬 더 데이터로서 의미를 갖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미 한 개를 제대로 풀고 여러 개를 푼 상태에서는 나머지도 잘 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금 통계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저희는 실전 상황에서는 같은 문제를 10번 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상황에서 풀 수 있도록 띄엄띄엄 배치를 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답률과 시간이 체크가 될 텐데 이건 저만의 기준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 유형에 대해서 정답률이 빠르게 풀었을 때 정답률이 50%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정답률은 높지만 시간 자체가 3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버리는 문제 쪽으로 분류를 해둡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패턴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문제는 이런 포장지거든요. 즉 까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위에 있는 거 보면은 포장지가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고 아래는 휘황찬란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위에는 좀 간단한 선물, 소박한 선물, 밑에는 뭔가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막상 까고 보면은 심플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막상 그걸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순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확률에 대한 싸움인 거지 100% 옳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문제는 풀기 전까지는 그 내용물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서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모든 방법이 100% 옳은 방법은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기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본인의 방법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추리 문제에서 보면은 참거짓 문제죠. 참거짓에 대한 논리 문제인데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이 웬만해서는 2분 안으로 80%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꽤 괜찮은 정답률, 효자 어떤 그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푸는 것을 고려한다. 제가 푼다라고 하지 않고 푸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이렇게 풀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는 것을 고려하고 풀다가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 싶으면은 빠르게 손절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로는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이제 조건 추리 문제인데 쭉 보면은 금액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돼 있죠. 금액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3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는 얘는 버리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문제가 쉬울 수도 있어요. 막상 풀어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버린다. 나중에 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만든 본인만의 데이터로 얘를 풀지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인적성의 시간 분배 팁인데 사실 얘는 좀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좀 처음 준비하시는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저도 제일 먼저 푸는 것은 쉽고 뻔한 문제입니다. 즉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를 먼저 타겟팅해서 풀고 두 번째로는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풉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포장지, 그 선물 포장지로 봤을 때 아직 까지 않고서는 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이제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는 항상 포장지를 풀지 않고도 얘는 100%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뒤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수리 시간에서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저는 그 앞서 나오는 그 수리 문제 어떤 그런 문제를 먼저 빠르게 풀고 그 푸는 와중에도 제가 유형을 분류해서 제가 좀 약한 유형들은 좀 넘기는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빠르게 이제 자료 해석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빈칸의 수치를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다 스킵하고 일반적인 자료 해석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빈칸에 수치를 채우는 문제를 풀었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빈칸에 수치를 채우는 문제가 더 쉬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푸는 그런 본인만의 확신, 여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더 실전에서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추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명제 문제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몇 초 안에 얼마만큼 풀겠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시작되는 조건 추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포장지를 까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고 일단은 조건 추리 문제를 넘어갔을 때 뭐 도식 문제나 그런 규칙 추론 문제들을 먼저 빠르게 풀고 나머지 다 푼 다음에 돌아와서 조건 추리를 푸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일단 심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떤 남다른 팁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당연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는 뒤로 제낀다. 이런 간단한 원리에 입각해서 만든 플로우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신다면은 여러분만의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